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여러분, 저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만약에요, 이승민 의원이 붙었으면 어땠을까요? 저는 그 0.73% 차이가 아니고요. 예, 원사이드하게 유승민 의원이 이겼다고 봅니다. 자, 이걸 한번 보실게요. 이 대선 이후에 그 뉴스토마토 그 대선 패배의 원인에 관련된 책임에 대한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요. 후보 개인이 이 38.9로 제일 높습니다. 다음에 당의 문제, 다음에 문재인 정부. 이렇게 대선 패배의 이 책임을 이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. 이 청남과 달리요. 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유독 그 인물의 자질, 후보의 자질, 인격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후보의 역량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상 저는 이 아주 이 객관적인 이 데이터라고 봅니다. 이 논란에 뭐 여지가 없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않죠.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어떤 거냐면요.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역대급 그 비호감 이 대선이다. 자, 이런 평가가 있었죠. 당시 뭐 선거 진행 중에도 그랬습니다. 그게 왜 그랬냐면요. 이 양쪽 지지자의 자그마치 95% 정도가 이 비호감이라고 답을 했어요. 이 박정희 대통령, 그 김대중 대통령 이 선거를 보더라도요. 이 한쪽은 그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하고 틀려서 빨갱이는 싫다. 뭐 이런 지적이라면은 당연한 것이죠. 뭐 이해가 되죠. 뭐 반대로 그 박정희의 이 군부 독재 정권, 이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어야 된다. 뭐 이러한 이 대답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. 근데요. 꼴 보기 싫어서 이 비호감이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못 보고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걸 보지 못하겠다. 이런 그 비호감 대선으로 이 진행이 된 겁니다. 모든 뭐 정책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대로 다 묻혀버린 거죠. 그러니 이 국민들이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후보 개인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죠?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. 성찰에 대한 그 성찰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. 그러면 성찰이 되면 대선 백서가 나와야 되죠.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되죠. 정상적인 뭐 정당이라면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일당 아닙니까? 일당. 자그마치 21대 국회에서 이 183석은요. 건국일의 최다 의석을 이렇게 몰아준 겁니다. 이 3당야 김영삼 대통령의 그 인위적인 의석 말고요. 직접 국민이 표라 몰아준 이 183석이었어요. 이런 책임 있는 정당이 이 대선 패배 백서 하나 내지 못한 건요. 후보 자체가 반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. 후보가 바로 개항을 보궐선거 2달 만에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대표까지 출마했으니 그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이 성찰 반성하는 뭐 이런 그 여건이 마련되겠습니까? 당연히 안 되죠. 자, 이번 대선 역시도 저는 이번 총선 역시도 변한 건 없다. 의석 차이만 몇 개 있을 뿐이지. 민주당 딱 두 가지 특징이죠. 이번 총선. 하나는 보수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죠. 여기서 보수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. 뭐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이 색깔 자체가요. 이 정책이나 내지는 뭐 나라의 비전이나 혹은 자체 민주당의 비전. 자, 이걸 향상시키고요.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후보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. 눈에 뭐 띄는 후보들은 대부분 뭡니까? 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측근들 그 김용 정진상 그 변호했던 후보 5명 다 당선됐고요.
이 막말에 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막말 김준혁 그리고 양문석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 변신의 이 변절의 대명사 이현주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런 사람들로 당이 강화됐다는 것이고요. 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그 픽한 사람들, 이재명 대표가 픽한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된 거예요. 자 비판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죠. 그럼 역동성이 떨어지잖아요. 역동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?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. 따라서 저는 21대 이 총선 그리고 21대 그 의정활동 민주당의 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의 정도 자 이것이 나아질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. 이 반성하고 이 성찰 없이는요 당연히 나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내가 잘났다 잘못한 건 누구예요?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. 예? 이게 이제 실제 이루어진 일입니다. 이 아주 극우적인 모습이에요. 극우적인 모습.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사저에 가서 쌍욕하면서 집회하던 똑같은 모습입니다. 배신 정치 이원욱이 실제 사무실에 가서 이 날짜까지 잡아서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김종민 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했고요.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그 이원욱 그리고 김종민 의원 비판한 것이 뭐 보는 사람에 틀릴 수 있어요. 정당한 비판인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형식을 갖춘 내용을 갖춘 정당한 비판을 했죠. 잘못한 그들이 이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?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죠.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큰 원인의 하나를 바로 이 수박들 때문이다. 이 수박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수박들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누구예요? 이찍들이죠, 이찍들. 이 국민들 이번 윤석열을 찍은 국민들을 비하하는 이 이찍들은요. 이 똑같은 인식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도 가지고 있어요. 개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개딸들 마음이 곧 이재명 대표의 이 마음입니다. 아주 비하적인 표현이죠. 나중에 이들을 상대로 해서 표를 달라고 이번 총선에서 또 생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? 그죠? 두 번째 책임은 바로 이 찍들이다. 이 국민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이 비하하는 이 형태로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린 거예요. 근데요,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이 바뀌어야 되는데요. 바뀐 게 아니고 더 심화가 된 거예요. 더 심화가. 따라서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. 이 윤석열 여러분 바뀔 것 같습니까?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요. 저는 이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. 이 개딸들이요. 이분들한테 이건 하나의 인격 살인이에요. 앞에 요 다 개자들을 붙였죠. 개자를 붙여서 개응천이 뭐 개수기, 개갑석이 이들 대부분 다 총선에 국민들로부터 뭐 직접적인 어떤 이 기회도 받지 못했죠. 아예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10%에서 하위 30% 늘려서 전부 거기에 조직적으로 포함시킨 이게 조직적이라는 것이요. 이 비명 행사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. 의도하지 않게 가다가 뭐 나무에 뭐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번개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. 이 조직적인 거사입니다. 요 하나만 보면 되죠. 이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누가 왔습니까? 개딸들의 우상, 전위부대 행동대장 양문석이 이쪽으로 갔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지금은 낙마했지만 그 윤영찬 지역구에 아예 출마도 못한 그 여성 문제로요. 그 듣보잡 유튜버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 몰고 빠는 변호사 하나 있었죠. 거긴 윤영찬 지역구로 간 거잖아요. 이것을 보면은 비명 행사가 아니고 조직된 저는 일종의 구테타라고 봅니다. 당내 통해서 이재명 전위당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. 그래서 기대할 바가 없다. 자, 그러면 이번
이 총선에서요. 특이할 사항들이 있죠.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극우의 속을 국힘에서요 도봉에 당선된 김재섭이 그리고 김용태 가평에서 당선됐죠. 자, 이 젊은 친구들은 저는 이 그동안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요 명확한 이 중도 보수의 길을 택하고 있죠. 자, 이들로부터 이 국힘은요 희망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들이 이 구구정당 이 국힘을요 얼마만큼 변화시켜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한국 정치의 지형은 완벽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안함의 당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. 그들을 물론 제 방송 구독자도 몇 명 안 되지만요. 개딸들 또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물고 빠는 사람들은 아연 질색하겠지만요. 객관적으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면요. 이런 중도 보수 세력들이 국힘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구 선생은 이 구구적 성격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. 그렇지만 이분은 이 대의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오셨고 해방정부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죠. 대표적인 우익 인사고요. 김규주 선생 같은 경우도 이 대표적인 우익입니다. 이 중도 보수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고요. 흠잡을 데 없는 분들이죠. 이 국힘이 아주 정통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한다면요. 민주당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민주당 설 곳 없어집니다. 자, 이번 22대 총선에서요. 또 하나 이 주목할 부분들은요. 자, 국힘은 그렇고요. 자, 민주당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조국혁신당입니다. 자, 조국혁신당이 제외동포 그리고 부산 그리고 호남에서 득표 1위를 했습니다. 광주에서 50%에 육박하는 47.7%. 자,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. 자,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자신들한테 이제 유리한 그런 분석을 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니 협력 관계로 잘하라는 뜻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. 저는 단언합니다. 이 민주당 21대 총선에서 이 호남 이 시민들이 바라본 민주당에 대한 이 정확한 경고라고 보는 거예요. 경고.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냐? 윤석열 정권의 등장에 1등 공신이 누구냐? 이재명 대표 그러고 민주당 너희들 아니냐? 그리고 왜 참여 반성을 못하냐? 이게 정확한 게요.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이 이 정당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. 물론 갤럽하고 리얼미터하고 차이는 있지만요. 근소한 차이로 늘 민주당이 이 국힘에 졌어요.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나 민생이나 여타 아무거나 단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. 한 거는 뭐예요?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치잖아요. 근데요. 그것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던 거예요. 완전히 박홍근, 이재명 이 국힘하고 이 짬짬이 해가지고 누더기로 만들어 놨잖아요. 있으나 없으나 별 효용성이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관련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실책 부자 감세에 동의해주고 나머지 한 게 뭐가 있냐? 나머지 한 게 있다면 개딸들이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. 공개적으로. 없잖아요. 그죠? 그거에 대한 심판을 이 호남 이 시민들이 해준 것이다. 따라서 이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은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
이 우리나라 이 정치 정당 구조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요, 이 교섭당, 이 단체 교섭 이 당이 되지 않으면요, 전부 개인 플레이, 개인의 능력, 개인 플레이에 의한 개인의 능력, 조국 대표의 상징성, 여기에 의존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. 이 발언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. 언론도 그렇고요.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어요? 민주당은요, 절대 조국 혁신당이에요. 그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아군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번 민주당은 더 그렇죠. 자, 따라서 이제 이 혁신당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 그 비례연합에서 소수 정당들 있죠, 당선된 이분들하고 이제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요, 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조국 대표에게 이 빚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조국 대표가요, 왜 탄압을 받고 압살됐는지 진짜 모르십니까?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자, 일본의 그 반도체 이 부품 소재 관련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요. 자, 일본이 도발을 했죠. 이 도발했을 때 이 조국 대표는 할 말을 했습니다. 페이스북인가요? 어디에 죽창가를 올렸어요. 이건 뭐예요? 동학정신으로 족창을 들고 맨몸이죠. 무기가 없어서. 자,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이 동학 농민 전쟁의 정신을 가지고 돌파하자, 이기자라는 거잖아요. 그거 안 올렸으면요, 저는 이 조국 대표 이 멸문지화가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. 왜냐면요, 이 윤석열 이 출마 기자회견 때 이 직접적으로 거론한 게 이 조국의 죽창가예요. 그 뒤에 주호영 이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서요, 정진석이부터 시작을 해서 집중적 이 포화를 가하기 시작한 거고요. 조정동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그렇게 시작한 거죠. 이 조국을 타켓으로 한 거예요. 이 전형적인 이 친일 본색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. 자, 이분을 여러분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? 반성하십시오. 반성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실제로 그분들 이 조중동 그리고 이 친일 세력의 이 부안 애동해서 동조해서 이 조국의 이 멸문지화 여기에 합세한 이 장본인들이, 여러분도 장본인들이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이번에요, 이 민주당에서 더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리고 민주당에서 20명, 30명이 빠져나와서 민주당이 150석, 130석이 된들 당시 180석 몰아준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? 20, 30명 빠져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. 여러분들이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전위부대로 그 부대원으로 그대로 숨죽이고 그 배알도 없습니까? 여러분들을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. 여러분 각종 이 개딸 여러분들의 이 주장을 보십시오. 그리고 민주당 자유 게시판, 민주당 의원들 요번에 당선된 분들 해서 들어가 보세요. 민주당 자유 게시판이에요.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. 이게 소위 말해서 이 현대 지금의 이런 한 정당의 게시판인가? 거기에 가면요, 고민정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난장판이잖아요. 온갖 쌍욕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이 당직자들이 제지도 안 하고요, 지우지도 않습니다. 왜요? 그 제지하고 지우는 순간에 저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어느 원놈인가 해가지고 전부 다 싸그리 찾아내서 죽일 거 아닙니까? 그죠?
이런 정당에서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여서 무슨 의정 활동을 하겠어요.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그죠? 저는 이 빚진 분들 과감하게 어? 소신을 갖고 뛰쳐나오고 해서 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